안녕하십니까. 위담 한방병원 최교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속이 불편한데 계속 먹고 싶다? 그게 바로 담적 신호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속이 불편한데도 계속 땡기고 먹고 싶은 분들 있죠.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망가진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명치가 답답하고 더부룩한데 먹을 때는 땡겨서 기분 좋다가 다시 또 불편해진다. 이런 패턴이 담적에서 정말 흔하게 나와요. 오늘 그 이유를 딱 3분 만에 이해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사람 몸에서 배고픔이랑 소화는 사실 위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신경이 조절하는 일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체했다라고 하죠. 근데 체하는 것도 단순하게 음식이 문제라기보다 신경이 위장을 멈춰 세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신경은 원래 위가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추고, 언제 음식을 내려보내고, 언제 위산을 조절할지 이걸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신경이 한번 꼬이면 진짜 사람을 딱 체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담적 이야기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담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일단 담이라는 음식 찌꺼기가 썩은 독소가 쌓여서 굳어진 건데, 이게 굳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운동성이 떨어져서 소화가 안 된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경도 같이 교란이 된다는 거죠. 담이 껴서 굳어지면 주변의 감각도 둔해지고 신호도 이상해지고 위장이 단순하게 느리게 움직이는 문제를 넘어서서 뇌와 위장 연결 자체가 망가지는 느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속이 안 좋으면 입맛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오늘 먹기 싫다. 이게 정상 반응이죠. 그런데 담적이 의심되는 케이스 중에 일부는 반대로 가요. 아예. 속은 불편한데 음식은 계속 땡기고. 정말 이상하죠. 불편하면 안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고 싶어요. 이때는요, 나의 의지가 약해서 그래가 아니에요. 신경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신경이 이상 신호를 보내면 몸이 착각을 합니다. 야, 지금 큰일이야.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 안 먹으면 불안해. 이렇게 돼요. 이게 심해지면 거의 중독같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알코올 중독 환자를 보면요, 술이 계속 몸을 망치고 망가뜨리는데도 안 들어오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고 미칠 것 같고, 이 비슷한 원리가 위장에도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속은 불편한데 음식이 안 들어오면 불안해지고 초조하고 허전하고 답답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저는 위장이 아니라 신경이 먹으라고 협박하는 상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음식 중독처럼 온다는 거죠. 그러면 담적이 의심될 때 어떤 증상이 같이 나오냐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위장 증상. 명치가 답답해요. 더부룩해요. 조금만 먹어도 꽉 차고 체한 게 낫지가 않아요. 트림이 꺽꺽꺽꺽 자주 나요. 가스가 차고 속이 쓰리고 산이 올라오고 역류가 생기고 신물이 올라오고 목에 뭐가 걸린 느낌도 나고 가슴이 타는 느낌도 나는 위장 증상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보통 많이들 놓치시는데 전신의 증상들이 생긴다. 머리가 멍하고 맑지 않고 집중이 안 되고 두통이 생기고 어지럼이 오고 현기증도 오고 건망증도 심해지고 가슴도 답답하고 숨이 차고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별일이 아닌데도 긴장이 되고 손발이 차고 저리고 어깨도 뭉치고 등도 아프고 목도 뻣뻣하고,
이게 심하면 온몸이 아프다, 종합병원 같아요라는 말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담적은 위장만 불편한 병이 아니에요. 위장, 신경, 전신 증상이 한 세트로 묶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담적에서 정말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복부 경직. 배가 말랑말랑 쫀득쫀득 잘 움직여져야 되는데 명치나 윗배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만지면 불편하기도 하고 눌리면 답답하기도 하고 막히는 느낌도 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배가 원래 이렇게 딱딱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굳어 있으면 단순히 이제 근육이 뭉쳤다가 아니고 계속 그 부위가 긴장이 된 상태, 신경도 예민해진 상태, 결국 위장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잠깐은 안정이 되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불편해지고, 그럼 또 먹고 싶어지고, 또 먹으면 불편해지고, 이게 반복이 되면 사람이 점점 지치고 힘들어져요. 먹어야 사는데 먹으면 괴롭고 안 먹으면 불안하고, 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담적 치료는요, 단순히 소화제만 먹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적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쌓인 것, 굳은 것, 교란된 신경, 이 조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는 보통 방향이 이렇게 가요. 첫 번째, 막힌 걸 풀어준다. 두 번째, 쌓인 독소를 빼준다. 세 번째, 굳은 복부 경직을 풀어준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신경을 안정시킨다. 이 네 가지가 같이 가야 사람이 먹는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속이 불편한데도 음식이 계속 땡긴다. 이거는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꼬이고 장난을 치면서 배고픔의 신호가 이상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담적같이 쌓이고 굳어지는 문제가 있으면 이 위장 증상뿐만 아니라 전신의 증상까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명치가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짤체하고 쓰리고 역류에 두통, 어지러움, 건망증, 머리 맑지 않고 가슴 답답, 숨찬 두근거림, 불안, 손발이 저림, 어깨 등 통증, 그리고 복부의 경직까지 있다. 그러면 담적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먹고 싶다는 건 절대 가벼운 신호가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혹시 지금 나 얘기 같은데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참고 넘기지 마세요. 내 몸이 보내는 경고를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본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담적이 있을 때 왜 가슴이 답답하고 숨차고 불안이 같이 오는지 자율신경, 신경 스트레스 관점에서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주변에 이제 비슷한 증상 있는 분들께도 한번 같이 공유해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